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형태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입체처럼 보여야죠. 이건 뼈대만 있는 거라서 진짜 이제 철사를 이렇게 뼈대만 세워놓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제가 이거를 익히는 목적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간좌표 익히는데 활용해라, 3D 3차원 공간좌표를 익힐 때 활용해라 라고 했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3차원 공간에다 어떤 뼈대를 그려주는 게 서페이스의 전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페이스 작업을 해주려면 3D 공간에 이제 뼈대를 그리는 작업 자체가 필요해요. 필요해서 뭐 앞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요. 어쨌든 이제 여기다 이제 이 뼈대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뭐 종이 같은 걸로 뼈대 사이사이를 이제 메꿔주는 거죠. 메꿔줘가지고 이제 속이 비어있는 형태의 겉에 표면만 있는 형태의 이제 3D 형상을 만든다. 이게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이에요. 자, 그래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건데, 일단은 3D 작업을 할 때 뭐 아이콘 같은 거를 3D용 아이콘들을 활용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작업 공간 자체를 전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 전환할 때는 이제 지금 요거 좀 요렇게 돼 있는데 전체 화면을 확장을 하고 보시면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기 눌러가지고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조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드래프트 앤 어노테이션, 도면과 주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해석이 되겠죠. 그쪽에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를 확장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3D 베이직, 그러니까 3D 기본 형태,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위한 작업 공간,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크스페이스 세팅해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3D 모델링 항목을 눌러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리본의 구성 자체가 3D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여기 이제 요렇게 이상하게 아이콘 뜨는 건 저는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오토캐드 기본적으로는 요런 창들이 뜨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닫아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을 전환하면은 이제 홈을 눌러보면은 홈에서부터 이제 3D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 자체가 좀 전환이 된다. 여기 이제 비주얼 스타일, 여기 있던 비주얼 스타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예,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어떤 식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비주얼 스타일도 바꿔줄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3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이 나온다. 라는 거죠.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솔리드 모델링 할 때 솔리드 명령만 따로 보고 싶으면 솔리드를 눌러주면, 서페이스를 할 때는 서페이스를 따로 눌러주면 서페이스, 메쉬를 눌러주면 메쉬에 관련된 거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서페이스랑 메쉬라는 개념이 나와요. 서페이스는 뭐고 메쉬는 뭔가요? 선생님이 말씀할 때는 솔리드하고 서페이스는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서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메쉬라는 건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 메쉬라는 거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이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때 솔리드, 속이 꽉 차 있는 형태의 모델링, 그 다음에 서페이스, 표면에 겉에 표면만 있는 모델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메쉬라는 건 서페이스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쉬라는 거는 어떤 표면을 그물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물망을 왜 구성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그물망을 왜 구성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종이로 생각하면은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면들을 이제 이쪽 저쪽 뼈대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쌓아서 입체가 돼요. 3D. 그러니까 2차원짜리 면이라는 건 2차원이죠. X축, Y축 두 개만 있는데 2차원을 쌓아서 3차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2차원은 1차원을 쌓아야지 2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메쉬라는 거는 2차원을 1차원으로 쌓았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약간 좀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쉬라는 건 이제 원래 그냥 번역을 하면은 그물망. 거미가 거미줄 치고 뭐 이제 격자를 가지고 이제 생기는 그물망을 메쉬라고 해요. 근데 그 이제 그물망은 이제 선만 있고, 여기서 말하는 메쉬는 그 선 사이에도 면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면을 구성하는 최소의 면의 단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의 단위를 쪼갰다라는 개념이 메쉬거든요.
메쉬.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면보다 더 이제 그 면을 표현하기 더 작게 분할되는 메쉬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 메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쨌든 서페이스에서는 같이 사용되는 거다. 메쉬로 작업을 하느냐, 서페이스 작업하느냐. 단지 이제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거는, 메쉬 같은 경우는 기준 선들을 이용해서 그물망을,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데 이제 핵심이 되고, 서페이스에 관련돼서 바로 면을 생성하는 명령들은 다이렉트로 면을 제조하는데, 아니면 면을 바로 입체 공간색에서 제조해가지고 걔를 휘거나 굽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주력이 된다라고,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잘 안 가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다 면을 채울 건데, 이제 가장 처음에 배울 거는 서페이스보다는 메쉬 쪽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그려놓은 뼈대 사이를 이어주려면 메쉬 명령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명할 명령이 뭐냐면 엣지 서페이스입니다. 엣지 서프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해요. 엣지 서프라고 합니다. 여기 명령형 박스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엣지 서프 같은 경우 여기 두 번, 여기 이제 하나, 둘,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대개 이제 엣지 서프가 다른 3D CAD 강사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먼저 나오진 않는데, 저는 그 서페이스 구성하는 명령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개념이니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끝나면은, 제가 그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할 때 이제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런 공면 같은 경우, 자, 면을 구성하는 모든 모서리, 그러니까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여기 공면이고 여기 직선이 이제 스트레이트인 평면이니까 공면과 평면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면과 평면 사이에 모서리가 없어서 선을 안 그리지만 이렇게 나눠줬다 그랬죠. 왜? 구성하는 면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다 이제 뭐예요? 면을 채워주면 돼요. 지금은 요 뼈대만 있는 거고. 이거 뼈대만 있는 거 이제 바꿔보려면,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비주얼 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컨셉을 많이 썼는데, 컨셉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없어요. 그냥 여전히 이렇게 보이죠. 히든 해도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데, 여기다 이제 면을 하나 채우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면을 채울게요. 면을.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사각면이 있어요. 그 사각면을 제가 채울 건데, 처음에 나오는 명령어, ED, G, 엣지예요. 그 다음에 SURF, 서프예요. 엣지 서프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할게요. 엔터. 자, 엣지 서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엣지 서페이스겠죠. 엣지 서페이스라는 명령은 지금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select object 1 for surface 엣지. 그러니까 면을 구성하는 첫 번째 모서리, 경계, 끝선을 선택해달라. 엣지를 선택해달라. 이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를 물어봐요.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하고 나면 세 번째를 물어봐요. 세 번째를 선택하면 네 번째를 물어봐요. 네 번째를 선택하면 요렇게 5가 망이 생겼죠. 자, 요렇게 이제 격자, 저게 바로 메쉬죠.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요 한 칸이 이제 최소 단위의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 단위의 면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 저게 진짜 면이 있느냐,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보시면 돼요.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 바꿔보면, 다르죠? 저희가, 면이 차 있어요. 차면서 뭐예요? 그 뒤 밑에. 여기에 가려지는 부분들은 더 이상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면을 생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 면을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저런 식으로 일일이 엣지 서프를 이용해서 면을 다 채워줘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그래서 엣지 서프는 무조건 이제 4개의 모서리 선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4개의 모서리 선으로.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단점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보는 방식은 이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엑스레이 하면은 약간 투명하게 해서 이제 뒤에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돌릴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돌릴게요. 제가 이제 비주얼 스타일 여기 있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명령어로도 쓸 수 있어요. 명령어로 하면은 이제, VS. 라고 하면은 요 밑에 이제 커맨드 라인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D 와이어프레임, 히든, 리얼리스틱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항목들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도 쓸 수 있다.
비주얼 스타일을 이제 단축키로는 VS를 치면은 명령어로 빠르게 전환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2D 와이어프레임이다 그러면은 2고, 그 다음에 그냥 와이어프레임이다 그러면 W 이렇게 좀 바뀌고, 그 다음에 히든이다 그러면 H 눌러주면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저는 다시 2D 와이어프레임 돌릴게요. 아니면 이제 VSD, 이거 VS래. VSM 하면 이렇게 창을 띄워줄 수도 있어요. VS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창을 띄워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선택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숨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항목별로 다 골라가지고 표현해주는 형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SM을 통해서 보는 형식을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3D 작업을 할 때 저걸 이제 어떻게 전환하느냐, 비주얼 스타일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느냐, 헷갈리느냐 덜 헷갈리느냐, 아니면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냥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할 때는 전 비주얼 스타일을 잘 안 바꾸고요. 뭘 하냐면 HIDE, 하이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하이드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밑에 있는 선이 안 보이죠. 여기 차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HIDE 해주면 갑자기 사라지는 선들이 있죠. 뭐냐면 뒤에 가려진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야? 화면상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면을 구성을 했는지 뒤에 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해요. 충분하고, 이제 하이드의 장점은 비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는 비 스타일을 바꿔준 다음에 다시 원래 자기가 작업하던 상태로 돌아가려면 스타일을 다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임시적인 거예요. 하이드 명령 잠깐 실행했을 때만 잠깐 이렇게 보이고, 마우스 휠로 움직이면, 화면을 움직이면 이렇게 줌 해가지고 움직여주면 이래요.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좀 내가 그 결과를 확인할 때 임시적으로 하고 다시 돌아가는 행위는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보기 좋게 화면을 전환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럼 한번 해볼까요? DGE 엣지 서프 SURF. 선생님 명령어 너무 길어요. 단축키 없어요? 네, 단축키 없어요. 단축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죠. 나는 굳이 이거를 저렇게 길게 쓰기 싫어. 단축키를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 예전에 제가 PGP 만드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 방식대로 만드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이유가, 저는 이제 수업을 주로 하잖아요. 수업을 주로 하는데 저는 캐드의 기본 단축키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를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단축키를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강요하는 거는 잘못된 행위예요. 그거는 제가 편한 단축키지 여러분들이 편한 단축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축키에 익숙한 사람들, 저도 한때는 단축키에 익숙한 사람, 개인적인 단축키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내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자리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단축키가 나랑 맞지 않는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멘붕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순간부터는 기본 단축키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기본 세팅된 단축키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단축키가 없는 명령만 단축키를 등록해라 라고 하지만, 일단은 단축키가 없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저 기본 명령을 여러분들 외우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단축키 세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엣지 서프 하고요. 모서리 선이 4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직선만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저 뒤쪽에다가 선을 하나 좀 놓을게요. 뒤쪽에다가 선을 하나만 좀 깔아 놓을게요. 이렇게 선을 깔아 놓을 건데, 자,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자, 뭘 할 거냐면 하이드 명령을 할 거예요. 하이드 명령. 그럼 이제 요 선 잘 보세요. 요 선 잘 보세요. 자, 하이드 명령 합니다. HID. 자, 그럼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곡선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면이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아요. 그게 뭐예요? 곡선을 지금 면을 이렇게 쪼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서페이스 능력 한계거든요. 한계. 표현이면 이게 뚫려 보인다. 부드럽지 않다. 매끄럽지 않다인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3D 형상을 만들거나 출력을 할 때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육안으로 표현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클을 할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서클을 딱 그려놓으면은 뒤로 빠졌다가, 그러니까 서클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게 축소된 상태에서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대로 확 당겨버리면 그게 원으로 안 보이고 서클로 그려준 형태가 원으로 안 보이고 다각형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절대 곡선으로 표현 못해요. 여러 개의 직선으로 표현을 하지. 마찬가지로 곡면을 그냥 곡면으로 표현 못해요. 여러 개의 평면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3D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 개수가 바뀌진 않아요. 이거를 잡아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작업을 할 때는 일단 환경 변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페이스 명령에서 곡면을 구성하는 환경 변수가 있는데, 그게 surf, surf 탭이에요. 탭인데 이게 1이 있고 2가 있어요. 1, 2. 가만히 기다리니까 이렇게 나오죠. 뒤에 1, 2. 자, 그래서 1 들어가 보면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6개. 자, 그 다음에 surf tab 2. 서브탭 2 가면 얘도 6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을 6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갰잖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면이 저렇게 6개로 쪼개질 필요는 굳이 없어요. 얘는 곡면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쪼개져야 되는 건 곡면 때문에 쪼개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쪼개질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면이잖아. 하나의 면. 하나의 면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저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페이스 능력이 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지워보고요. 서프탭의 값을 바꿔볼게요. surf tab 서프탭 그 다음에 1을 바꿀게요. 자, 1은 2개로 놓을게요. 자, 1 값을 2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안 바꿀게요. 자, 이거를 이제 2개를 값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엣지 서프를 할 때 서프탭 1이 어느 쪽 면을 쪼갠 거고 서프탭 2가 어느 쪽 면을 쪼갰느냐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엣지 서프를 edg edg surf 자, 엣지 서프를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모소리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로 이모소리, 세 번째로 이모소리, 네 번째로 이모소리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2개예요? 내가 잘못 눌렀어요. 자, 처음으로 선택한 면이 어디예요? 여기 첫 번째로 선택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모서리의 방향이 2개로 쪼개져요. 즉, 서프 탭 1은 엣지 서프에서 첫 번째 선택된 선을 쪼개는 개수다. 그쪽 방향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세 번째 선택된 게 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되니까 얘는 같은 개수로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여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긴 두 번째 선택된 선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영향을 받는다? surf tab 2의 영향을 받는다. 요 방향성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직선일 땐 상관이 없어요. 직선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밑에 공면을 했었잖아요. 밑에 공면을 하면은 자 edg surf 엣지 서프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네 번째 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가 지금 개수가 많아요? 서프탭 1이 많아요? 서프탭 2가 많아요? 2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직선 아니야.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은 곡선이잖아요. 많아야지. 많이 쪼개져야 곡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서프탭 1과 서프탭 2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내 곡면이 어디니까
어디를 먼저 선택해야 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E, D, G, S, U, R, F 해서 첫 번째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얘를 선택하고 두 번째 얘를 선택하고 세 번째 얘를 선택하고 네 번째 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깎일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서프탭 1과 서프탭 2가 어떤 서페이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적용이 되느냐를 깔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면 다시 지울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굳이 면이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러면 어떻게 해줘요? S, U, R, F, T, A, B 1이 1이면 되고요. 서프탭 1이면 돼요. 1이면 되는데 1로는 안 돼요. 면 한 개를 구성 못 한대요. 안 돼요. 안 되고 무조건 2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반대쪽도 필요 없으니까 뭐야? S, U, B, T, A, B 2도 6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서프탭 2도. 잘못 쳤네요. 2개면 되지. 그리고 나서 최소의 면으로 얘는 어차피 평면이니까 E, D, G, S, U, R, F 서프탭 엣지 서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최소의 면으로 구성을 했죠.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쪽은 이제 직선 형태니까 한쪽은 직선 서프탭 1은 뭐 2개를 두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프탭 2는 S, U, R, F 2 R, F, T, A, B 2 해서 이제 얘는 저희 부드러운 곡면이 되니까 한 2배 12개 이렇게 놓고 뭐예요? E, D, G, S, U, R, F 엣지 서프 해서 여기가 2개짜리니까 첫 번째 여기가 12개짜리 여기가 2개짜리 12개짜리 해서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곡면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이거를 중간에 바꿔했다고 해서 이전에 바꾼 게 영향을 받느냐? 자, 리젠 한번 해볼까요? 안 받는다. 면 만들기 전에 만든 이제 설정을 이제 내가 서프탭에 설정을 변경을 해주면 그 이후에 작업된 것들만 그리고 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기존 게 수정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면의 개수를 조정해 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면이 포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자, 한쪽 면을 제가 띄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설명을 하려고. 요 면이 여기 있는 면이 이제 요렇게 된 거잖아요. 요렇게 한 면이 이 같은 평면이잖아요. 평면인데 여러분들 지금 명령어 써보셨으면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엣지 서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계선이 4개여야 돼요. 근데 이게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2개가 더 있죠. 6개죠. 이러면 못 만들어요. 자, 1, 2, 3, 4개째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4개째 선택할 때 요게 일로 와서 닫혀야 돼요. 닫혀야 되는데 안 닫혀요. 그러니까 하나의 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을 쪼개야지. 굳이 필요 없는데 쪼개야 돼. 여기다 선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럼 뭐예요? 자, 서프탭은 좀 값을 바꿀게요. RF 탭 평면이니까 굳이 많을 필요 없겠죠? 2를 바꾸면 되겠죠. 2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 D, G, S, U, R, F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따로 똑같이 엣지 서프 실행해서 자, 이렇게 선택하는데 모서리 선이 선택이 잘 안되죠.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여기만 살짝 분리를 해서 10mm 밑으로 내리고 그지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10mm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해야 된다. 왜? 엣지 사플은 모서리가 4개다 라고 하는데 이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자, 자,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제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일부러 눕혀서 그랬어요. 눕혀서 그렸는데 이때 이걸 모서리가 4개면 되잖아요. 4개면 되면 이 모서리 4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방법은 뭐예요? 폴리라인으로 바꿔주면 되지. 조인 명령 써서 이 2개 합쳐가지고 요거 하나 폴리라인 한 선이에요. 이젠 폴리라인 라인이 폴리라인일 뿐이지 한 선이라고 보면 돼요. 폴리라인 이어져 있는 선이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 그쵸? 둘, 셋, 4개가 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1, 2, 3, 4. 자, 되죠? 이렇게 구성돼요. 면이 이렇게 구성이 돼준다고요. 근데, 그럼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거 조인으로 합쳐가지고 서페이스 만드시죠.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인. 안 합쳐지죠? 예. 이래서 제가 눕힌 거예요. 눕힌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안 합쳐져요? 라고 한다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 이제 물어지는데 왜 안 합쳐지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은 3D 명령이 아니에요. 2D 명령이에요. 2D 명령이라는 건 Z축 좌표를 허용을 못해요. 근데 지금 얘가 서 있는 건 Z축 좌표로 서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XY 평면에 그래서 걔를 어떻게 세워주든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식은 2가지예요. XY 평면에 내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서 걔를 세워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평면이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평면이 무슨 평면이에요? 여기 좌표에 보면 표시가 나죠. 우리가 그린 평면이 지금 그려놓은 평면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Z축이에요. Z축. 그러면 XZ 평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면이 XZ 평면인데 이 평면을 X, Y 평면으로 바꿔주면 돼요. 바꿔줘. 그러면 이 상태로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폴리라인 명령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XY, 그러니까 우리가 2D 명령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트림도 마찬가지. 트림. 자, 제가 손을 중간에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트림이 되느냐? 안 돼요. 안 잘려요. 왜냐면 이 선이 Z축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2D 상황에서 보면 저건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우리 트림은 선으로 자르잖아요. 선으로. 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저 선이 그려져 있어야지 그 선 가지고 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자른다고요. 그러면 이 선 가지고 자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 평면이 XY 평면이 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배운 명령은 딸랑 엣지 서프 하나야. 하나지만 이 명령 가지고 얘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내가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내가 작업하는 평면이 2D 명령도 먹을 수 있게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먼저 익혀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